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8월 13일 주간 매매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이 한 주 동안 많이 떨어졌어요.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뭐 폭락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투자하시는 종목에 따라서 정말 심각하게 많이 손해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날씨가 더위가 조금 가셔서 정말 바깥 생활 하기가 너무 좋다. 가을 날씨가 이제 좀 돌아오는 거 아니냐. 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내려가서 무더운 여름은 좀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부 활동을 되게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더 고생이긴 하지만 날씨가 더워서 너무 고생했었는데 그나마 그런 날씨라도 지나갔으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다행이신 것 같아요.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그런 패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상승을 하게 되고, 또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언젠간 또 하락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발전하고, 과학은 발전하고, 인간의 삶은 지속되고, 그로 인한, 기업의 주가는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나라에서는 현금을 계속 풀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소비를 촉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세상이 발전할수록 주식이라는 것들은 계속 발전을 하니까요. 예, 지금 단기간 하락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투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였을 때 이렇게 하락했을 때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의 구간에서는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나의 믿음이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 기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투자를 지속하실 수 있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게. 그 투자했던 기업이 너무 두렵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를 하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등락에 대해서 견뎌내야 되는데, 그만한 믿음이 없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예. 투자를 하는 거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고 수익을 걷고 기다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를 할 때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는다고 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하락하고 또 상승하고 이러는 구간을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요. 저는 항상 매매를 할 때 기업은 선정을 했고, 장기간 투자를 하고 그러한 기업에 투자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그 기업을 배제하고, 또 기업은 또 되게 많고 한두 기업 정도 정리한다고 해서 눈에 띄지도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을 전량 다 매도하게 되면 전량 다 매도를 하게 됐다고 또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제가 전량 다 매도했다고 말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많이 그렇게 정리를 한 적이 없거든요. ETF는 같은 업종에서 수익률이, 그러니까 수수료가 낮은 그런 종목이 있다고 하면 정리를 하고, 같은 업종에 투자하고 있는 또 ETF를 새로 편입을 하기 때문에 정리라고 볼 수는 없죠. 업종에서 수수료를 좀 줄인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기업을 선정했을 때 그런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보통 매매하시는 분들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가라는 거는 항상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게 있어요. 등락이 지금처럼 계속 있습니다. 하락도 있고 상승도 있고. 근데 그게 마치 내가 살 때는 떨어지고 내가 파니까 오르더라라는 거는 어느 특정한 시점이라는 게 없는데, 마치 내가 그냥 많은 종목들을 매매하지만 내가 팔고 나서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고 나서 오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랑 반대되는 것만 인식한다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핑계거리라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자기가 믿음은 없는데 내가 사서 떨어지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팔았을 때 오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팔았을 때 떨어지는 건, 그러니까 내가 판 시점에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더 하락했다가 반등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산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판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그 시점만 가지고서 내가 이 종목을 샀더니 어느 순간에 떨어지더라. 내가 팔았는데 또 오르더라. 물론 그렇게 긴 기간으로 봤을 때 주가는 상승을 하거든요. 그 기업이 정말 안 좋은 기업이 아니라면. 보통은 다 이름 있는 기업, 대기업, 어느 정도는 재무제표가 된 기업들을 매매를 하는데, 뭐 단기적으로 안 좋은 기업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등락을 너무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되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매수를 했을 때는 좀 불안정하게 매수를 했다고 보거든요. 조금만 하락해도 하락폭을 되게 크게 느끼고, 조금만 상승해도 상승을 되게 많이 했던 것처럼 느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인이 적정한 그 기준이 없이, 내가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고 기대 수익률이 얼마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이 없이 매매를 했다가 나중에 손절을 하던 간에 팔던 간에 이런 그 매매를 결정짓은 이후에 나의 주가가 반대로 올라갔을 때는 올라갔다, 안심이 된다. 하지만 떨어졌을 때는 거봐, 내가 샀으니까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산 다음에 떨어지고 내가 판 다음에 오른다는 말은 옳지 않다. 그건 그냥 핑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적정한 기간,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기간과 그 목표 수익률과 손절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 아니면 끝까지 뭐 오랫동안 투자하겠다, 저처럼 아예 종목을 많이 가지고 오랫동안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떨어지는 기준이 기회가 매수 시점인 거잖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시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전문가 분들도 대세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지금 당장 매도하세요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뭐 법적으로 뭐 안 된다, 안 돼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시점을 개인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같이 초보 투자자고 아무 정보가 이제 전문가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예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자기가 장기 투자를 할 거야, 단기 투자를 할 거야, 시기라도 정하던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도 정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턱대고 그냥 샀다가 내가 사니까 떨어지는 시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 내가 산 뒤에 떨어지는 시점만 보여요? 올라가는 시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주가는 유동성이 있고 주가는 항상 등락을 하는 겁니다. 등락을 하는 와중에 내가 샀던 시점보다 상승했던 시점이 있을 수 있고 하락했던 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도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떨어질 때는 무조건 내가 사니까 역시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올랐을 때는 조금 익절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떨어졌을 때는 내가 기준했던 가격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했던 가격보다 떨어졌다고 하면 평단가를 계속 낮출 수 있는 추가 매수의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어느 정도 나의 매수와 매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내가 샀을 때는 떨어지고 팔았을 때는 오른다라는 그런 핑계는 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좀 더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근데 그 기업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했느냐, 얼마가 적당하느냐,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워낙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그 기업의 현재 가격에 집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기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그 우상향하는 것이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게 보이고, 꾸준히 배당을 주고 있고, 뭐 국민연금에서 투자하고 있고, 뭐 코스피 상위 200 종목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보잖아요. 내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 장기적인 플랜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그 시점을 정하려고 하고 자꾸 내가 맞히는 기업에 그 주가를 어느 정도 내가 예단하려고 하니까, 그 기업이 맞다라고 내가 막 평가하고 싶어 하고 맞추고 싶어 하니까 그 기업, 내가 그 가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몰빵 투자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오르게 되면 뭐 당연하다고 내가 투자한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거는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어요. 매출뿐만 아니라 뉴스, 그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옳은 뉴스도 있지만 옳지 않은 뉴스도 있거든요. 그 허황된 뉴스도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의 심리를 좌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휘둘리게 되다 보니까 내가 사면 오르고 뭐 내가 사자마자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오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매매하는 그런 기준이 기준된 가격을 내가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 기업에 대한 주식을 계속 모아가고 있고 남들이 이 기업을 좋게 생각할 때는 조금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남들이 이 기업을 안 좋게 생각할 때는 바보 같은 것들 나는 이 기업이 계속 우상향할 거고 앞으로도 이 산업은 계속 유지될 건데 왜 지금 단기적인 그런 하락 요인에 의해서 이걸 내던지지? 이렇게 낮은 가격에? 나는 그러면 이 낮은 가격에 사야지? 하면서 평단가를 계속 낮춰가고 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큰 그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종목, 두 종목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분산 투자하고 그런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꾸준히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분산 투자하라, 적립식 투자하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개인 투자자는 순간적으로 뭐 단타를 하고 싶다, 뭐 어느 시점을 맞추고 싶다, 이거는 거의 도박이거든요. 확률 게임인 거예요. 올라가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산업 자체를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훨씬 더 장기간 투자를 할 수 있고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수익률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기간 너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 하락하면 이렇게 몰빵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 리스크를 크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분산 투자하다 보면 코스피는 2% 하락을 했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등락률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2%보다는 좀 적게 하락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는 많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많이 하락한 게 또 많이 반등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분산 투자를 해서 등락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그런 개별 종목들에 대한 상황도 조금 이렇게 제3의 입장에서 좀 볼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하락한다고 해서 전 종목이 다 하락하진 않거든요. 이 중에는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게 그렇게 상승을 하게 된 요인이 있는지, 사람들은 왜 그 종목에는 남들이 다 하락할 때는 더 높은 가격을 주고 매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는 거죠. 경험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종목,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종목에 좀 더 상승을 많이 하게끔 투자를 하는구나, 좋게 평가를 하는구나, 이런 종목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락률이 높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가다 보면 종목을 조금 더 집중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저도 지금 49개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걸 점점 좀 바꿔가는 거예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높고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누리면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그런 정보력과 판단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아주 쉽게 그냥 지금 1,000원인 주가가 1,500원이 되고 2,000원이 되는 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올라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매출이 올라가야 되느냐, 사람들이 매출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 주간의 수익률입니다. 자, 코스피는 3,171.29, 전주 대비 마이너스 3.0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040.78, 전주 대비 마이너스 1.79% 하락하였습니다. 저는 18.93%로 전주 대비 1.53% 하락하였고요. 현금 비율은 28.59%로 전주 대비 2.77% 상승하였습니다. 하락을 한 것만큼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지난 부분에 그 현금 비중이 많이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현금 비중을 올릴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도는 많이 되지 않고 매수도 많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하락하는 와중에는 매도도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지금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 하락률이 높을수록 또 이제 투자 금액을 계속 또 늘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던 그 종목 중에 하락을 많이 했던 종목들은 매수를 하고 그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 금액을 많이 늘릴 겁니다. 지금 당장은 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 투자 금액을 늘릴 겁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될지 저도 많이 궁금하고요. 이번 주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매수 종목과 매도 종목을 보겠습니다. 예, 원유 선물을 매수하였고요. 일본도 매수하였고요. SBI 인베스트먼트, 두산중공업, 메리츠화재를 매수하였습니다. 자, 매도는 한 종목밖에 없어요. 현대로템. 예, 이게 또 어느 정도 수익을 본 상태에서 매도를 한 거고요. 한 종목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주간에는 수익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더 하락하게 될지 또 반등하게 될지 전문가분들은 대한민국의 시장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새로 상장하고 있는 IPO 되고 있는 종목들이 되게 상승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유튜브 보는 것 중에 이제 증시 각도기 TV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행 관련된 업종이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상승하였는데도 은행 관련된 업종은 상승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카카오뱅크가 유난히 상승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은행 업종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냐. 근데 저는 은행 업종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매기 효과라고 하죠. 카카오뱅크라는 것이 은행 업종의 시장에 들어와서 은행 업계를 바꿔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산업이 있으면 그 후발 산업들이 계속 그걸 따라서 같이 잘 되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로서 이렇게 흥행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친환경적인 환경이 되었을 때 모든 다른 그런 내연기관 차를 만들었던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 전기차에 관련된 것을 준비를 처음에 안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테슬라에 열광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전기차를 개발하게 되고 그런 기술력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카오뱅크도 처음에는 카카오뱅크가 성공하지 않을 거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있었어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은행업계의 사람들도 결국에는 카카오뱅크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카카오뱅크 편하니까, 편하고 빠르고 좋으니까. 그러면은 기존의 은행 업계들은 그 많은 물량으로 가만히 있겠어요? 카카오뱅크를 따라가기 위해서 카카오뱅크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과 서비스들을 따라가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은행 업계도 카카오뱅크처럼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다면 다른 은행 업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업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은행업에 몰빵해서 투자를 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계속 지금처럼 분산 투자하고 있는 업계 중에 은행업도 좋구나, 그냥 은행업종도 꾸준히 그런 업종에 있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옳은가? 내가 과연 이렇게 생각했던 게 옳은가? 이런 노하우와 이런 경험들을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쪽으로 좀 집중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오고 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지금껏 해봐야 한 5년 정도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이게 뭐 남들은 뭐 20년 막 30년 투자했다고 하는데 달랑 5년 동안 가졌던 저의 경험이 뭐 정답인 것 마냥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산업,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말했던 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들을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 업종에서도 카카오뱅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그 은행 업종 자체에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매기 효과에서도 봤을 때 카카오뱅크가 아주 좋은 매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KB은행이나 뭐 신한금융지주나 이런 은행에 관련된 기업은행 이런 데에서도 카카오뱅크를 따라서 은행 업종 자체가 점점 더 발전이 되고 우리가 사용하기 좋게 변화하지 않을까. 되게 은행이라는 게 고지식한 그런 기업 문화를 갖고 있을 거예요. 되게
오랫동안 기업이 영속해 왔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계속 노렸기 때문에 되게 딱딱한 은행 구조를 갖고 있는 거에서 탈피해서 좀 더 자유롭고 또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길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한 주간의 주간 매매 일기를 마치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를 통해서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정하게 될지 그렇게 도움이 되시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주에 그 기업을 좀 더 줄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어떠한 기업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좀 탈락하게 될까 솔직히 정하지 못했어요. 나름 그 기업을 선정했을 때 그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고, 장기간 이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이 기업들도 꾸준히 그 산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크게 이슈가 된 사항이 없어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계속 그 기업에 대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게 되거나 축소를 하게 됐을 때는 또 영상을 통해서 꼭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번 그 8월 13일 한 주간의 주간 매매일기를 마치겠고, 다음 한 주는 좀 더 좋은 날씨에 아주 좋은 그 분위기에 지금 하락하지 않고 또 다시 반등해서 상승해서 좋은 그 시장 상황을 가지고 영상을 찾아뵙고 싶네요. 네, 투자하시는데 한 주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